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최대 호재로 보이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그런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제가 장점하고 단점을 가감없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AB 프로바이오랑 동시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적자 회사예요. 많은 적자 회사인데 셀트리온이 지분 투자를 하고 연구 공동 개발을 하면서 고바이오랩과 AB 프로바이오는 흡수합병 되면은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 외에서 이 셀트리온의 나스닥 신규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상한가로 치면서 일단 시장은 먼저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연내 상장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5조의 시즈머니가 있다. 그래서 100조 펀드 구성하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셀트리온 홀딩스로 나스닥 상장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고요. 타임라인상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합병을 해야 되겠죠. 6개월 이내에 그 아래에 있는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합병한 다음에 결국에 헬스케어의 미국 법인에서 모든 완전체로의 판매 흥행에 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가치 평가를 인정받겠다라는 그 서정진 회장의 목표 포부를 볼 수 있었던 이제 어제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게 많았었는데 여기 나스닥 상장 조건을 보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최소한 1억 달러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율해 보면 대충 1,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기본 필수 조건인데 이미 뭐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다르긴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시총이 거의 40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정량적인 기준은 이미 통과를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 외적인 어떤 이슈들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글로벌 자본 시장을 노린다라는 엄청난 큰 포부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 이런 멋있는 기업은 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표들이 다 이렇게 좀 하거나 아니면 분할하거나 쪼개가지고 다 해먹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은 통합 법인을 출범해서 큰 무대로 간다라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프로야구에서 이 고교 생활 그다음에 대학 안 가고 프로에 입단해서 열심히 한 다음에 바로 메이저리거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사실 내용은 되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주가를 까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내용은 여기 있어요. 14일 날 이미 경제인 포럼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는 해요.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르면 연말 그리고 늦으면 내년 초에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상장 추진 부서에도 있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IPO를 하려면 금감원과 거래소를 통해서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고 추진하고 증권사의 어떤 평가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청약하고 상장하기까지 보통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주가가 무너지면은 재상장 추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여는 져요. 또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나스닥 상장 이후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서 100조 정도를 모금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또 유능한 인재들을 실제로 데려와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6개월 이내 제약 합병인데 제약 합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하면서 밑에 제약을 두고 있는데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호 지분들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봤던 그 반대 매매 그 매수 청구권이 0.7%밖에 안 나왔거든요. 0.9% 혹은 0.7%. 그러니까 거의 다 셀트리온은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호 지분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합병한 다음에 이것도 새로 나온 이슈 같은데 지주사를 셀트리온 홀딩스를 연내 상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어떤 그 대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집합시켜서 하나로 합쳐서 더 큰 무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연내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금력을 확보한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고요. 셀트리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헬스케어 쪽은 글로벌 이 셀트리온을 3인방을 보면 이 글로벌 케미컬, 국내 케미컬, 그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국내 바이오로 나누어져 있고 글로벌 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외 쪽에 마케팅과 판매 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잡음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태클도 걸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스닥을 가서 나스닥 NQ로 가서 실제로 엄청나게 큰 무대에서 평가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제약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0만 원대 언저리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연구개발은 같이 하고 있고 생산은 셀트리온 제약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쪽에서는 케미칼과 바이오를 모든 부분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셀트리온 합병하고 나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50% 이상의 지분을 우호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합병하는 건 문제가 없고, 셀트리온 홀딩스 자체를 상장하는 데 있어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고덱스를 말씀드렸고요. 램시마이스씨는 거의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거의 이 단일 하나의 제약으로만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고, 19년도에서도 매출 구조가 별로 없었을 때도 해외 비중이 많았는데 성장한 23년에서 봐서도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여져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외에 가서 상장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 내용이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의약품 치료에 있어서는 MS 1위고 매출이 1%만 돼도 뭐 시총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 시총이 이미 많이 컸었다. 합병 셀트리온이 출범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거고, 그로 인해서 제가 주가를 예측해 드렸던 게 23년 말 주가는 19만 원이었고 적정 주가는 주당 순이익을 4,811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만 원 정도, 그리고 24년에는 펄을 40배만 적용했을 때, 이미 코스피 의약품의 전체적인 펄은 48배임에도 불구하고 40배만 적용했을 때도 순이익이 1110,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7,500원까지 늘어나면서 적정 주가를 30만 원으로 예측해드렸던 그런 제 지난 방송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더 큰 이제 가치를 누리겠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나의 관건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을 노리긴 하지만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려면 국내 자본시장법상 코스피와 나스닥은 동시에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되게 큰 이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전을 해야 되려면, 상장 폐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주식 매수 청구라는 걸 해야 되죠. 주식을 이 가격에 팔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셀트리온이 2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알박기 아시죠? 부동산의 알박기. 주변에 땅들을 다 사고 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안 사면은 건물을 못 지으니까, 아니면 이걸 놔두고 지으면은 흉하니까 알박기 하고 있으면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땅값이 1억인데 나중에 에이 하면서 3억, 그래도 안 팔아? 5억, 10억까지 주잖아요.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요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전 상장을 하려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의 지분을 거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홀딩스를 통해서 20%의 지분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시총이 43조인데 나머지 70%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 같아도 알박을 것 같습니다. 안 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스닥 상장 이슈가 나올 때 계속해서 홀딩을 하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테니까. 나스닥을 가려면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우호 지분을 어느 정도 계속 모을 테고, 중간에 이슈도 많을 테고,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액션도 많을 테고, 나스닥 안 간다고 취소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많을 거예요. 잡으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전에도 저희끼리는 계속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현금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알박기 자금들, 특히 저도 개인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안 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홀딩을 하겠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에는 이 나스닥 상장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좀 만만한 기업들을 합병하거나 이제 M&A 하거나 이런 게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거고, 아마 쉽게 이 상장 이슈를 밝힌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좀 추정을 해보고,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또 여러분들하고 비교 조금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좋게 봐요.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 주시고, 일단은 주가는 18만 원, 19만 원 적정 가격입니다. 18만 원, 19만 원 수준은. 그래서 25만 원까지 무조건 홀딩 하시고요. 그 이유는 계속 추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